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이변이 없는 한, 정말 이변이 없는 한, 장난질을 미친 듯이 하지 않는 한 트럼프 승리가 확실시 돼 보입니다.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예,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어떻게든지 그 딴지를 걸려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정말 대성공 중에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적인 유세 현장은 보질 못했어요. 최고였습니다. 여태까지 트럼프 랠리들 중에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비틉니다. 뉴욕 타임스, 와포, CNN,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거기에 출연했던 그 재밌는 그 코미디언이죠. 그 토니 힌치클리프가 뭐 퓨에르토리코 사람들 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냥 농담이라고 접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걸 괜히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거의 확실시 당선 확실시 돼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복수하는 것만 남았는데 보복해야 돼요. 복수해야 되고 정치 보복, 복수, 뭐 정의 실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극악무도하게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대해서도 진실 파헤쳐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뉴저지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날아와 들었는데 공화당원이 조기 투표 앞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원이 민주당원 앞선다는 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뉴저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원들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뉴저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지금 리드 잡았다는 그런 뉴스고요.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워 그런 거는 Republicans take early voting lead in Deep Blue, New Jersey. Deep Blue입니다. 아주 민주당 깊숙이 깊은 그런 파란 아주 푸르디 푸른 그런 파란 주인데 조지 H.W. 부시가 88년도에 42만 표 차로 이겼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근데 지금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원이 민주당원 상대로 4,500표 앞서고 있다는 뉴스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C 드레이너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내가 눈을 이렇게 비벼서 확인해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4만 4,105표 투표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원이 38% 4,581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은 13만 9,524표고 무소속이 9만 5,447표 25.2%입니다. 엄청난 뉴스예요. 조기 투표에서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에서도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기 투표 적극 참여하세요. 예, 조기 투표 참여하시고 당일 투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지만 조기 투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조기 투표에 밀리고 우편 투표에서 밀렸는데 올해는 절대로 그렇게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oo big to rig. 압승을 거둬서 장난질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 우리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All Patriots Network APN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저지가 빨개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저지 이제 연방 상원에 이제 그 앤디 김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이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 되려고 하죠.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 앤디 김은 근데 사실상 승리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자, 조로건 인터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4천만 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다뤘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조로건 인터뷰 논평해 드린 거고요. 분석하고. 자, 조로건이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그 조로건 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젊은이들이래요. 예.
젊은이들. 대부분 조 로건 팔로워들 보면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요. 왜냐하면 마리화나 합법화, 뭐 낙태, 찬성 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 로건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몇 퍼센트? 그 모닝 컨설트 따르면 모닝 컨설트 리서치에 따르면 조 로건 팔로워 중에 72%가 남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46%가 18세에서 34세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가량이 18세에서 34세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4,900만 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보였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름 딱 치면은 조 로건하고 트럼프. 이제는 또 나와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또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그리고 23%는 35세에서 44세 사이고요. 그리고 25%가 라틴계라고 그럽니다. 라틴계. 그 라틴계 팬이 많습니다. 조 로건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보 진영, 민주당 표를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트럼프 조 로건 인터뷰가. 조 로건 자체가 원래가 2016년하고 2020년 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죠. 2016년에는. 2020년에는 분명하게 바이든은 내가 찍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를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카말라하고도 원래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 결국 카말라하고는 인터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카말라 쪽에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았대요. 뭐 1시간만 하자. 그리고 네가 날라와라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그 카말라의 인터뷰는 좌절됐다라고 조 로건이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 로건이. 여기 12만여 명이 투표했는데 누가 될 것 같냐? 트럼프가 96.4%, 카말라가 3.6%. 누가 될 것 같냐가 아니라 누굴 더 좋아하느냐죠. 선호하느냐. 진보 진영 쪽이 몰표를 줬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그 팔로워가 2억 명이나 되는 일론 머스크도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가 73%, 카말라가 27% 나왔습니다. 584만여 명이 584만여 표. 정확하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73, 27 압도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내셔널 리뷰에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JD 밴스가 이제 조 로건, 트럼프에 이어서 JD 밴스가 조 로건 쇼에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JD 밴스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저기 티오 반 코미디언 쇼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JD 밴스가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인터뷰. 메인스트림보다 훨씬 낫죠. 예. 그 사람 됨됨이도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 30분 정도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에서.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2시간, 3시간이면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죠. 일반인들이 딱 볼 때. 카말라는 이제 자기 실체, 민낯이 드러날까봐 까탈스럽게 구운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 인터뷰하자. 카말라 여기 딱 나오면은 딱 보면은 JD 밴스가 이제 조 로건 쇼에 나오고 카말라 인터뷰는 거절했다. 조 로건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이 비디오가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 로건하고 트럼프 인터뷰가 찾기가 힘들다. Became increasingly harder to fin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또 어떻게 찾기가 힘들다. 보통 이 정도 좋으면은 계속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구글 쪽에. 뭐 구글이 급진 좌파라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글이 원래 슬로건이 Don't be evil, 사악하지 말란데 그 슬로건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하기로 작정한 거죠. 구글이. 유튜브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또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민간 기업입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럼블이나 이런 다른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 로건이 이렇게 썼습니다. X에. 그들은 화요일에 인터뷰하자고 했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카말라 캠페인 관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있었다. 내가
카말라 쪽으로 갔어야 됐고 그리고 1시간만 인터뷰하자고 제안했다.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텍사스주 오스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원한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조 로건이 현장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스튜디오에서 했지. 그전에는 LA 있었고 팬데믹 때였나요? 그전에 텍사스주로 이렇게 옮겼죠.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많이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텍사스주 아니면 플로리다 아니면 테네시 요 세 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팟캐스터들이. LA 사실 그전에 뭐 데이브 루빈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보수 농객이죠. 원래 진보 농객이었다가 영터스 멤버였죠. 역시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벳 데이빗도 LA에 있었는데 역시 플로리다로 갔어요. 팬데믹 때 갔습니다. 둘 다. 데이브 루빈하고 패트릭 벳 데이빗은. 조 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대화로. 인터뷰라기보다는 대화로. 그래서 아직도 이걸 바란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 로건이 민주당 지지자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 로건 팬들 중에서. 그래서 그 팬들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 조 로건 입장에서는. 조 로건이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니까.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욕타와포, CNN, ABC, NBC, CBS 웬만한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또 공정하고 또 영향력도 더 크고. 아마 이렇게 샤도우 배닝, 유튜브가 샤도우 배닝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인터뷰가 한 7, 8천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카말라가 조 로건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KO 당할 거라고. 떡실신 될 거라고. 시쳇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카말라가 어떻게 3시간 인터뷰는 커녕 1시간도 벅차할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조 로건 쇼는 스포티파이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고요. 1,400만 팔로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무려 1,8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 올릴 때마다 수백만 뷰 기록을 하죠. 팟캐스트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 로건은. 자, 그래서 트럼프가 뉴욕 유세에 엄청나게 성공적인 유세를 이제 했는데 이제 푸에르토리코 관련해서 막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뉴욕 유세는 나치 집회였다. 막 그러면서 또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비꼬았다. 그 코미디언 토니가.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축제였다. 이번 지난 그 뉴욕 유세는 사랑의 축제였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도 국내외에서 일이 많은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적이 없다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혼란과 파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끔찍하게 무능하고 완전 재앙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 메시지는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메시지, 그러니까 트럼프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고 국경을 지키며 가장 위대하고 넓은 선거 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푸에르토리코 상원의원 조라이다 벅소가 또 이렇게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런 내러티브를 펼치는 것을 그 셧다운 시키는 그런 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러티브라는 건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펼치니까 이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한 걸 듣고 나치가 1939년 나치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사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히틀러도 이런 큰 경기장에서 유세를 엄청나게 했다. 거의 뭐 트럼프는 히틀러다. 계속 그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암살당하기를 원한다는 듯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거죠. 세뇌당한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된다. 미주 한인 여러분, 진짜 세뇌에서 깨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한인 언론, 한국 언론, 잘못된 그런 방송 여기에 속으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따질만 한 거죠. 예. 민주당도 사용을 했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럼 민주당도 나치 아니냐. 예. 그러나 아무도 그 정도 군중이 참석하도록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7일간 죽기 살기로 싸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죽기 살기로. 시원시원해요. 민주당이 이제 했어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예, 카말라가 만약에 MSG에서 유세를 했다면 많은 사람이 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말라는 조 로건 대신에 이제 팟캐스터로 지금 뜨고 있죠. 그 샤넌 샤프 스포츠 전문가입니다. 원래 NFL 풋볼 선수 출신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해요. 예, 컵쉐이쉐이. 그 민주당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라이크가 32,000, 디스라이크가 73,000. 2배가 넘습니다. 또 실패했다. 팀명이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크가 32,000, 디스라이크가 73,000. 카말라는 제가 볼 때 절대 당선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언론들이 그냥 인기 많아, 지지율 높아, 저는 그 지지율도 못 믿어요. 메인스트림은 극악무도한 걔네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뉴욕타임스 같이 편향적인 그런 언론 보도 내용 어떻게 믿습니까? 와포, CNN도 마찬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와포 주인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너네들 너무 편향적이야. 이렇게 언론 이렇게 이따위 식으로 만들면 안 돼. 심사 이런 식으로 이따위 식으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혼낸 거 아닙니까? 제프 베이조스의 그 오피니언이 한국 한인 언론 사회에도 좀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거는 또 별로 번역 보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어쩌다가 이제 또 그 뉴욕 타워 CNN도 이제 올바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보도 안 해요. 보면. 이상해요. 한국 한인 언론들이 대다수가.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 아이디 만들어야 된다고. 이건 정말 트럼프가 이제 당선돼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이걸 법안을 이법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예, 각 주에서 지금 각 주가 맡고 있는데 너무 장난질이 심한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아이디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돼요. 미 전역 모든 50개 주에서 특히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 캘리포니아, 뉴욕. 이젠 뉴욕은 좀 아니지만 뉴욕은 좀 조금씩 이제 경합주로 가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이런 데 진짜 도입이 필요합니다. 하와이 유권자 아이디. 당연히 이제 보수주에서는 이렇게 도입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 스튜어 보너스가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카말라가 오히려 더 히틀러 같지 않느냐. 옷차림도 그렇고. 민주당이 히틀러처럼 행동하는 건 맞죠. 지금 횡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뉴욕타워포 CNN을 필두로. 자기네들이 히틀러처럼 행동하면서 남들이 트럼프가 그렇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나 카라노가 그래서 저기 디즈니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 맨달로리언에 출연했다가 이렇게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민주당을 나치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한 비유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 위키피디아 여러분 위키피디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키피디아 뭐 많이들 가죠. 근데 좌파 성향인들 친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시스트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원이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표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투표. 조기 투표라는 건 이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우편 투표가 아니라. 그리고 패트릭 벳 데이빗이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패러디네요. 예, 카말라가 지난 3주간 팟캐스트 통해서 올린 조회수가 71만 7천 회에 그친다. 트럼프는 이틀 만에 3,300만, 지금은 3,900만이죠. 3일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카말라가 출연한 모든 출마하고서 지금까지
출연해 가지고 기록한 모든 조회수, 누적 조회수를 다 합쳐도 트럼프 조 로건 인터뷰에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맷 워시가 비꼬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트럼프도 이렇게 밥을 먹었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네. 트럼프가 나치네. 똑같이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장에서 유세한 게 그게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던 건 맞아요. 독일에서 유세를 많이 했고 유세 통해서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살인마이긴 하지만 몇 천만이 죽었죠. 히틀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악인이죠, 악인. 하지만 트럼프는 히틀러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자꾸 이거를 비유하고 트럼프는 히틀러다, 트럼프는 히틀러다. 제발 누가 암살 좀 해라. 이거 아닙니까? 결국 내러티브가 메인스트림이 펼치고자 하는 내러티브가. 그래서 이 여성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장에 참석한 이 여성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Back from Donald Trump's rally at Madison Square Garden. I'm a Jewish New York Republican, and I have seen the mainstream media calling this a Nazi rally. And that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re were so many Jews there, just like myself. There was Israeli flags, and nearly every single speaker talked about their commitment to uphol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Israel. Not to mention all the Latinos for Trump, gays for Trump, and nearly every other group that would have never been allowed in if this was actually a Nazi rally. Kamala Harris could literally bring Adolf Hitler on her stage, and the mainstream media still wouldn't call it a Nazi rally. Their lies are futile. Trump is winning this election in 9 days. Make sure you get out, vote early, and vote for Donald Trump. I just got back. 자, 이 여성분 분노하는 게 느껴지죠. 이걸 어떻게 나치 랠리라고 유세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만약에 카말라가 정말로 히틀러 데리고 와가지고 유세를 했어도 언론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게 나치 랠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라티노, 트럼프를 위한 라티노, 그럼 트럼프를 위한 게이 이런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거를 반대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포장하느냐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이제 당선되고 나면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 자산을 압수해서 그 피해자,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 피해자, 그러니까 강간 피해자들 뭐 살해된 피해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렬히 열광하게 하는 거죠. 예, 정말 트럼프가 이런 정책, 어젠다, 그 누구보다 공약, 정책, 어젠다 잘 펼치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까지 정책 공약 설정을 잘하고 또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일부 언론들이 꽉 안 찼다, 꽉 안 찼다 그래요. 또 메디슨 트럼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꽉 찼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밖에는 7만 명이나 더 이렇게 줄 서고 대기하고 있었다. 들어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밖에서 이제 응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카말라 저기 비욘세가 온다고 그 무료 공연을 할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들고 결국 비욘세 공연 안 했잖아요. 그냥 짧게 스피치 한 4분 정도 했나요? 그리고 그냥 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유세 그러면은 왜 유대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인도계가 있느냐? 예? 힌두 신자가 있느냐? 힌두교 신자. 그러니까 얘네들 어거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 언론. 그럼 나치 유세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냐? 그럼 이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트럼프 지지하는. 올해 아마 유대인들이 트럼프한테 더 많은 표를 줄 것 같아요. 항상 전통적으로 85% 정도가 이제 유대인 80에서 85%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는데 이번에는 그 비율이 제가 볼 땐 절반 넘게 트럼프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조로건하고 트럼프 인터뷰를 이렇게 올렸어요, X에. 팔로워가 2억 명이니까 사람들 놓치지 않게. X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예.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유튜브 experience some technical difficulties. 뭔가 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밑으로 참고로 구글 유튜브는 민주당한테 후원금을 가장 많이 준 기업이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지금 뉴욕 타임스가 그 보수 논객 30명 상대로 이렇게 그 시쳇말로 까는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낼 거라고 그래요. 터커 칼러스, 뭐 베니 존슨, 뭐 팀포, 벤 셔피로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예요. 이 자동차 랠리. 어떻게든 언론들은 이제 라틴계 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향한 라틴계의 표심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비판해서 쓰레기 섬이라고 그래서 그거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코미디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트럼프 측근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코미디언을 모른다고.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이 로스트 전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코미디언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 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쿼터백 출신 그리고 템퍼베이 버커니어스 쿼터백 출신인 톰 브레이디 그 로스트 진행자였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진행자는 아니고 그 중에 한 명, 패널로 한 명 나오는데 수위가 제일 셌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 사람 스타일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일란이 올렸습니다. 공화당원 51만 7,288명. 조기 투표 얘기하는 거예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원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원은 43만 9,316명. 보통 조기 투표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원이. 네바다주에서도 공화당원이 더 많아요. 25만 2,125명. 민주당원 22만 2,491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공화당원이 94만여 명. 민주당원은 92만여 명. 진짜 이대로면은 트럼프가 다 승리해요.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뉴햄셔 거의 25년간 이기지 못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기지 못했던 뉴햄셔에서도 이렇게 0.4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뉴햄셔에서 2번 졌습니다. 16년에도 지고 2020년에도 지고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할 말씀 전하겠는데요. 예. 메가 알부민 한국 온라인 홈쇼핑에서 40대부터 70대, 80대, 90대까지 가장 인기가 있다는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는 영양제입니다. 메가 알부민 20% 할인해서 받을 수 있고 저도 이걸 복용합니다. 메가 알부민 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 몸소 이게 느껴져요. 몸으로 정말 느껴집니다. 좋다는 게. 자, 그 hnhkorea.com 거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한 다음 추천인을 진실정치라고 하고 또 할인 코드 W20 이렇게 누르시면은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원영석의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공화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 공화당이 백악관만 장악하면 될 게 아니라 백악관하고 상하원을 완전히 휩쓸어야 되거든요. 주 이후에 주지사 선거 공화당이 선전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돼요. 그 전에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0년 다 실망적인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징조가 좋습니다. 예, 바이든에서 카말라로 교체됐을 때만 해도 언론들의 그런 허니문 피리어드가 너무 장기화됐죠. 카말라하고 계속 띄워주면서 마치 카말라는 여신인 양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끝없이 지금 추락하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보면 알잖아요. 조기 투표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폴링 마켓이나 각종 베팅 마켓을 보면은 다 트럼프한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DJT 주식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잠깐 그 주식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만 8.76% 올랐고 지난 5일간 45% 올랐고 이번 달에만 220% 올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트럼프 당선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